그 사람의 마음을 혹시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도 정작 그 사람의 속마음은 끝내 다 알지 못한 채 세월이 먼저 흘러가 버린 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바쁘다는 말 뒤에, 피곤하다는 이유 뒤에, 당연하다는 생각을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땐 늘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말없이 등을 돌리던 모습, 괜히 TV 소리를 키우던 저녁, 아무 일 없는 척 밥상을 차리던 그 사람의 손.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 떠올라요. 누군가 말없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마주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어요.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괜찮냐고.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괜히 묻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래 산 사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심해지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거기 있는 사람,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배우자는 늘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 말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고, 지금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젊은 시절, 우리는 살아내는데 바빴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집안을 지키느라, 하루하루를 넘기는 데만도 힘이 빠졌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걸 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괜히 예민하다고 생각했고, 괜히 힘들다고 여겼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조용한 신호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신호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버렸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갔죠. 한여름 밤이었는데 에어컨이 멈췄어요.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전기도 없던 시절, 막 결혼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그때는 어두워도 무섭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두워진 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오래 같이 살았는데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점점 쌓여가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배우자의 침묵은 화가 풀려서가 아니라 지쳐서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편안함으로 착각했어요. 갈등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참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이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저 조용해졌다고만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돼요.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들어 있었는지를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대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했죠. 3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조용히 웃더래요. 그게 바로 문제래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냥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대요.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놓친 건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표정, 대답 대신 넘겨버린 눈빛,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런 걸로 왜 그래? 그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벽이 되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배우자는 큰 위로를 바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다만 잠깐 멈춰 서서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랐을 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늘 다음을 향해 있었고 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늘어갔죠. 어느 병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70평생을 함께 산 노부부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병원을 찾았대요. 간호사들이 말렸어요.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잠깐만 보고 가라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만 봤대요. 말도 하지 않고 손도 잡지 못하면서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 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대요. 평생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어서 이제라도 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간호사도 울었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작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밥 먹을 때도 TV를 보고, 차 타고 갈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잠들기 전에도 각자 등을 돌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할머니는 깨어났대요. 기적처럼.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대요. 당신이 매일 유리창 너머에서 날 보고 있는 거 다 알았다고.
눈은 감고 있었지만 느껴졌다고. 그 시선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평생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다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대요. 자기가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미루며 살았는지를.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으며 살았어요. 자기 마음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했고, 자기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떠올렸죠. 그래서 배우자도 같은 줄 알았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참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는 사실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이제야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왜 저한테 전하라고 하실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말을 아버지한테 직접 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 장례식 날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랐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거죠. 그래서 더 아픈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사람의 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어요. 어느 부부가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대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손을 잡고 카페에 간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매일 가느냐고. 집에서 마시면 되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대요. 집에서 마시면 각자 따로 마시게 되는데 카페에 가면 마주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며 마실 수 있다고. 그게 좋다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여전히 서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후회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 마음을 짓눌러요. 하지만 이해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서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요. 누구도
일부러 상처 주려고 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서툴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서툼 속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말로 하지 못했을 뿐 마음은 늘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손주한테 말했대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무뚝뚝했다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한 번 안 했다고. 그런데 요즘은 자꾸 손을 잡는데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자꾸 손을 잡고 놓지 않는데요. 손주가 물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대요. 나이 들어서 겨우 배운 거래요. 손을 잡는 게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한다는 걸.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만 먹으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변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달라져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그 사람 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 혼자 설거지하지 말고 같이 부엌에 서 있는 것, 말은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통해요. 잠들기 전에 등을 돌리지 말고 한 번만 돌아보는 것,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큰 변화가 돼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무 약속도 없는 날이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산책 가자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별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기만 했어요. 천천히.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걷는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좋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제부터 가끔 이렇게 걷자고. 말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같이 걷기만 하자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혼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흘려보냈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조금 늦게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것만으로 전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말하지 못한 마음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들, 모두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함께 살아온 거예요. 충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밤 그 사람 손을 한 번만 잡아보세요. 말없이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표현이니까.